현직 의사로서 가장 염려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뇌질환 환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대다수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병이 심각해진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대표적으로 다리가 자주 저릴 때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생명선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뇌와 심장을 포함한 전신장기가 잘 기능하지만 혈관이 손상되면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노화되고 병들게 됩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가장 걱정되는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입니다. 최근 들어 특히 심혈관 질환 환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예전에는 뇌질환 환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환자가 현저히 많아졌습니다. 주로 40, 5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빠른 생활 속도, 스트레스, 특히 식습관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혈관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 증상이 느껴졌을 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 환자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을 보면 혈관이 손상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생활 패턴을 보입니다. 식사를 빠르게 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며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이 그것입니다. 나트륨 덩어리인 패스트푸드, 지방과 향신료로 가득한 가공식품, 혈관에 해로운 달콤한 탄산음료와 디저트를 습관처럼 섭취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혈당과 혈압이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하게 되어 혈관을 지속적으로 손상시키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급하게 먹고 폭식하게 되어 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혈당과 혈압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늦은 밤에 먹는 야식은 혈관에 해로운 독을 퍼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으로 체내 지방을 증가시키고 복부 비만을 유발해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은 결국 혈관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셈이며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은 이를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가는 빠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단 음식을 먹으면 이가 썩는다고 배웠지만 중년 이후에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는 혈관을 상하게 만듭니다. 높아진 혈당은 혈관 내벽을 공격하여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혈관벽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남는 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되고 내장 지방으로 쌓이며 복부 비만을 일으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혈관을 좁히고 혈류 흐름을 방해하는 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 속에서 침묵의 살인자가 활동을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지며 과잉 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이때 몸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손상된 혈관벽에 들러붙기 시작하고 쌓인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고혈압까지 겹치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이미 좁아진 혈관이 쉽게 손상되고 염증과 혈전이 생겨 동맥경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되돌릴 수 없는 혈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혈액과 혈관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는 모두 혈관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병은 혈관 건강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유연해야 하고 저는 이 힘을 혈관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력이 약해지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입니다. 결국 혈관력이 강해야 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쥐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단순히 혈액이 흐르는 통로로만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늙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혈관이 늙는다는 것은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며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몸은 이를 치료하려고 혈소판과 섬유소를 모아 상처를 덮는데 이것이 혈전의 씨앗이 됩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류가 막혀 혈액 공급이 끊기고 결국 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염증과 활성산소가 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혈전이 더 쉽게 생기는 환경이 됩니다. 혈전은 혈관이 가늘고 혈류가 느린 부위에서 잘 생기는데 뇌혈관과 심장혈관은 물론이고 눈의 망막혈관, 다리의 말초혈관에도 잘 발생합니다. 한번 생기면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이 나빠질 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차고 다리에 쥐가 나며 붓는 증상입니다. 손발이 차고 저린 것은 말초 혈관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s this conversation helpful so far?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근육에 무리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이는 혈류가 정체되고 있다는 혈관 막힘의 초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혈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초기 징후입니다. 명치 부근에 통증이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의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 명치 부근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심장혈관이 좁아졌다는 매우 위험한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동반된다면 이는 심혈관 질환의 심각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무거운 느낌 역시 혈관 건강 악화 시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신호입니다. 목과 어깨 근육은 혈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혈류가 감소하면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목과 어깨에 통증이나 뻐근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혈관이 좁아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방치할 경우 뇌출혈이나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심한 것도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전신의 무기력함과 피로가 지속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이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필요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피로는 혈관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걷는 도중 숨이 차고 어지럼증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심장혈관이 좁아져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가벼운 운동이나 걷기조차 힘들게 느껴진다면 혈관이 이미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같은 돌연사의 위기가 닥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숨이 찬다는 것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몸에 염증이 많다는 것은 혈관이 이미 손상을 입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의 내벽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만성염증을 운반하는 통로가 바로 혈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암 자체가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해 혈전 같은 심각한 혈관합병증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혈전증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몇 배나 높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염증과 혈전 위험이 증가해 혈관 질환 관리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결국 몸속에 염증이 쌓이면 혈관은 조용히 무너지며 안과 심혈관 질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과 적극적인 치료가 혈관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대부분의 혈관 질환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쉽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다리 통증이 반복될 때 단순한 피로로 여기기 쉽지만 이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어지럽거나 일어날 때 눈앞이 깜깜해지는 현상도 혈관 내 압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격리에 방치된 혈관 질환은 어느 순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증상 혈관병은 말 그대로 몸속에서 조용히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혈관병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혈관 검진은 꼭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검사는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러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의 탄성과 협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심장 혈류를 살펴보는 심장 초음파, 말초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하지혈관 초음파를 통해 혈관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1, 2년에 한 번씩 꼭 이러한 정밀 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MRI와 MRA 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은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혈관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예방수단이 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혈관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작동하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의 관리가 핵심입니다. 러닝이나 필라테스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혈관 건강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혈관은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더 건강해지고 노폐물의 흐름도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천천히 걷는 습관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며 심혈관 질환과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걷기와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육은 혈관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근력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관 내 염증과 지방 축적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어 전신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이상의 꾸준한 걷기와 함께 가벼운 스쿼트, 플랭크, 런지와 같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혈관 건강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면 나이가 들어도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는 작은 실천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하는 유산소 운동은 혈관과 대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갑자기 찬 공기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처음에는 천천히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공복 운동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관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이 익숙하지 않거나 몸에 무리가 간다고 느껴진다면 견과류나 바나나처럼 간단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 유산소 운동은 철저한 준비와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혈관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류가 원활하도록 돕는 마사지가 혈관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데요. 먼저 상체 림프 순환을 위해 양손을 교차해 목 주변과 겨드랑이 부위를 천천히 눌러주면 상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또 종아리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위해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다리 혈액과 림프가 잘 순환돼 심장으로 원활히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이렇게 몸을 움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가장 해로운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운동은 혈관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관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은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혈관을 깨우는 최고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고 100세까지 병 없이 장수하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은 1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혈관이 건강해야 인생도 건강하다는 인식을 명확히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며 조기에 예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은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는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스트레스와 분노를 잘 다스리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혈관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나이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혈관은 평생 관리해야 할 생명의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혈관 건강은 결국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하루 30분 걷기와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혈관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하는 생명의 길이자 여러분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혈관 건강을 키워나가십시오. 오늘부터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더 젊게 만들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켜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